안녕하세요. 여기서 하는 마이크가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안 들어가요. 헤어링. 공부를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원님. 그러면 화면 쉐어 해주시고. 네. 화면 보이고요. 클라우드의 기록을 시작을 해주시면 클라우드 기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예. 시작할까요? 예. 그러면 제가 소개를 조금 드리고. 예. 네, 원장님이 오늘 셋째 질문 시작인데요. 네, 원래 오늘 원장님이 발표를 하실 상황이었는데, 그 강민호님께서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인공지능하고 세빈한테 좋은 포스터를 보시고, 뭔가 좋은 연구를 한 사람이 있더라. 그걸 알려주셔서 제가 다짜고짜 이메일을 보냈는데,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오늘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발표해 주시기로 하신 분은 현명장이시고요. 그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 김건희 교수님, 예, 맞습니다. 김건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 선임을 하시다가 지금 휴학 중이시고요. 큰 꿈을 품고 창업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발표하시기 전이나 후에 그 이력을 좀 소개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오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명장이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이 논문은 이제 서울대에서 저희 김건희 교수님이랑 그리고 저희 그 코엑스에 갔었던 문지환 석사과정 그리고 저랑 같이 창업을 한 한태영 박사과정 이렇게 두 명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백그라운드를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사모님께 간단하게 듣기로는 일전에 했던 세미나 주제가 이제 백프롭 얼터네이티브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해서 마침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아마 준비되는 죄송한데 화면이 지금 그 발표자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잠시만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백프롭에 있는 비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백프롭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그 병렬성이 굉장히 제한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월드를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뒤에 레이어부터 앞에 레이어까지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하위 레이어들은 반드시 상위 레이어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백월드 앤 업데이트 락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월드 락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레디언트를 기다리는 녀석이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락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뭐 레이어 3이라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레이어 3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의 웨이트들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 4의 웨이트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업데이트가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케이스를 이제 업데이트 락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학습 과정에서 포월드 락킹, 그러니까 포월드 할 때 기다려야 되는 문제와 함께 이제 병렬성을 제한하는 세 가지 요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부분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뭔가요?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포월드 락킹인데요. 그 녀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포월드가 순차적이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레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의 연산이 필요하고 뭐 그런 신경망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백월드 앤 업데이트 락킹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그 알고리즘들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브랜치는 이제 이 그레디언트를 백프롭 때랑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심테릭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할 때 백프롭에서 얻어진 그레디언트랑 어떤 심테릭 모듈이 있어서 이 녀석이 생성한 그레디언트랑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되도록 이 엑스트라 모듈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딥마인드에서 되게 옛날에 한 4년 전인가 나온 논문인데 굉장히 성능이 안 좋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얘네가 이제 실험을 했던 게 굉장히 얇은 그냥 4레이어 멀티레이어 펄셉트론을 했었고 그랬을 때 뭐 거기서는 그래도 꽤 잘 된다고 했는데 이제 모던 CNN에서 후속 연구들에서 한 걸 보면은 거의 컨버지도 안 하는 수준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어프로치로는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가 그 시점에 필요한데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게 문제였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세이브를 해놨다가 옛날 그 타임 스텝을 약간 렉을 걸어서 옛날 타임 스텝 거에 그 피처랑 그레디언트를 써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프로치는 근데 문제가 그 백월드 락킹만을 해결할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넷 단위로 스케일업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피처를 다 저장을 해놓고 그레디언트를 다 저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 소모량이 굉장히 높아서 이미지넷 돌리려면 또 굉장히 큰 GPU가 필요합니다. 그 이전 타임이라는 게 이전 네. 스포고 나왔는데 그쵸. 이전 스몰 배치 이전 스몰 배치를 말하는. 이전 스몰 배치에서 계산된 그레디언트 그쵸. 지금 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포워드 한 다음에 그 백월드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 순서대로 하나씩 렉을 시키는 거예요. 레이어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 계산이 이렇게 한 번에 딱 되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딱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이런 식으로 되게 그 렉을 거는 거죠. 한 스텝.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뒤에가 좀 잘리긴 했는데 모듈 4까지 있는데 그 모듈 2에서는 이게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 녀석이 이제 T-2 이게 여기가 이제 얘는 이제 마지막 레이어라 -3이고 얘는 그 다음 레이어라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한 스텝 밀린 그레디언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랑 이 그레디언트를 이제 현재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한데 이전을 쓰게 되면 네. 왜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 걸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아까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네. 백원으로 프로퍼게이션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전 배치에서 구해진 게다 레이어에 남아 있는 그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송정도 그걸 병렬로 쓸 수 있으니까 그쵸. 예, 예. 백원을 아끼는 게 없다. 그쵸. 그 백월드 락킹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업데이트 락킹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 어싱크로너스하게 이렇게 학습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뭐 학습 초반부에 레이어가 크게 변합니다. 그레디언트를 정확한 매그니튜드까지 이 메소드로 어널리시스를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많이 변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먼저 질문부터. 네. 예. 네. 초반부에 레이어트 변화는 큰데도 뭐별 문제 없이 학습이 잘 진행해요. 이게 그래서 그 리프로듀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 저희가 뭐 이번 세미나에서는 베이스라인 결과를 소개해 드리진 않을 건데 굉장히 형편없었고 그냥 시파10에서만 되는 정도.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줌에서 질문 주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왜 한 타임 스텝에 모듈 한 개만 하는 건가요? 한 번에 끝까지 네. 다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네. 두 번째 타임 스텝에 어차피 포워드 락킹 시간만큼 걸려야지 끝까지 가서 결과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백워드도 패러렐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은 한 번에 끝까지 백워드 다 계산한 다음에 한 타임 스텝 전 거를 모든 레이어에서 업데이트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레이어 1, 2, 3은 세 번 전 거를 하고 4, 5, 6은 두 번 전 거를 하고 뭐 그런 게 맞나요 지금? 어,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T-3의 의미가 정확하게. 요거는, 예, 요거는 말씀하신 게 맞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저장돼 있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를, 그러니까 이전 타임스탬프 걸 쓰는 건 맞는데, 이제 옛날 게 얘는 미리 포월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예,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교정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레디언트 어프록시메이션 계열이고,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 플라서블 알고리즘들인데, 이제 요 녀석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웨이트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이 포월드 패스랑 백월드 패스가 완전히 다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웨이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락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언락킹이 기본 디폴트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이렉트 피드백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순차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백월드 락킹까지도 함께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전히 이미지의 스케일에서 잘 안 되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할 당시가 그래도 한 1년은 됐으니까, 그래서 조금 최신 뭐 좋은 논문들에서는 이미지의 스케일에서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서는 이미지의 스케일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결과를 제가 봤었고, 다른 얼터네이티브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잘 이해. 예. 아, 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 B 같은 게 막 랜덤 웨이트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앞에 거랑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백월드 패스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월드 패스랑 전혀 그 웨이트들이 커플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커플이 전혀 안 돼도 아무런 문제를 솔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게 사실 신기한 거죠. 이런 계열들은 수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그냥 목적은 네. 양쪽이 디커플하는 건데 양쪽이 디커플이 원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원래 푼 방법 자체가 같은 웨이트였기 때문에 디펜던스가 있던 건데 그렇게 디커플해서 있다는 그래서 뭐 그 매트릭스에 좀 제한을 걸긴 하죠. 완전 랜덤은 아니고 뭐 좀 방향이 좀 이 어쨌든 여기서 에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그 이 매트릭스에 포월드를 하는 거니까 얘가 뭐 최소한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게 엔지니어링을 하긴 하는데, 뭐 이쪽은 제가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쪽에 깊은 철학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긴 한데, 예, 이게 사실 된다는 게 신기한 계열, 이 백프로 얼터네이티브들이 전반적으로 수학적으로 그 로스를 딱 글로벌하게 옵티마이즈하는 폼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된다는 게 신기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런 방법은 학습자는 음. 여전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적어도 이 녀석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이제 옛날 거를 다 저장을 해놔야 돼서 굉장히 메모리가 많이 드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것만 저장을 하면 되니까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그쵸,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베이스라인으로 실험 돌린 적은 없어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갈래로 이제 그리디 러닝 갈래가 있는데요. 이 녀석들은 이제 굉장히 또 다른 어프로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레이어들을 블락 단위로 그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블락들은 그 각각의
독특한 억실리어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억실리어리 네트워크가 자기만의 이 블락만의 로컬한 로스를 계산을 해서 그레디언트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싱크로너스한 학습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특정 블락은 다른 블락이랑 전혀 관계없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포워드 패스 말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부분적으로는 이 백월드 락킹과 업데이트 락킹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그레디언트 어프록시메이션 계열이나 바이오 플러서블 계열보다는 잘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죠. 그래서 그리디 러닝 중에서 이제 소타인 메소드가 이제 DGL이라는 방법인데 이제 그 녀석이 백프로보다도 에러 레이시 4%나 더 높죠.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은 그 프로덕션 그레이드에서는 언억셉터블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야 될 방향이 많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이걸 더 잘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그 저희 문제 정의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디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레이어들을 어떻게 그룹을 지을지와 두 번째로 아까 그 로컬 로스를 발생시키는 이제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이 두 가지의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 연구들은 이제 이거를 크게 고려를 안 했어요. 그래서 블락을 그냥 뭐 균일하게 n등분을 하고 그냥 뭐 역실리어리는 그냥 뭐 프레이어 CNN을 썼다. 왜냐면 뭐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적당해서 그냥 썼다.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니면 뭐 가볍게 하기 위해서 원레이어짜리를 썼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임페리컬하게 이거를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실험을 돌려본 그 프리리미너리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이 두 가지 결정이 굉장히 그 성능에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프로치는 그 이 그리디 블락와이즈 러닝을 위한 최적의 컨피규레이션을 자동적으로 찾아주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리디하게 블락 단위로 그러니까 어쨌든 네. 내가 그걸 백업으로 가야 되냐 레인지를 줄이는 건데 그렇죠. 이게 줄여도 된다는 뭐 이런 쪽이 백업이 그렇게 그거 그냥 이런 게 다 없죠. 예, 이런 이게 어프로치는 그냥 나 해보고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 그냥 그래서 사실 그거를 연구를 하셔서 논문을 쓰시면은 진짜 좋은 연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연구를 하려고 했던 게 원래 연구실에 있었으면은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근본이 너무 없어요, 이 동네가. 그래서 이거를 좀 리뷰어들도 얘기를 했어요. 리뷰어들 나 너무 궁금하다. 이거 왜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된다고 왜 되는지를 모르면 탐욕 알고리즘 있잖아요. 코딩에서 많이 시험 보고 하는 면접들 보면 탐욕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 체험된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서 그냥 베이스 가정은 그 순간의 최선의 선택이 글로벌 최선의 선택하고 가까운 거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선택을 가장 최선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글로벌 완전히 이제 뭐 솔루션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점점 피처를 그 클래스파이어의 결국 목적은 디스크리미네이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점점 그 피처 스페이스를 점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 용이하게 이제 쪼개주는 거니까 그래서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막 잘 되는 이유가 뭔지는 진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발견 중에 하나는 연구를 그때 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이제 이거를 그냥 이게 블락을 시퀀셜하게 학습을 하잖아요. 그냥 하나 블락 1 학습 끝나고 블락 2 학습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병렬적으로 그냥 이제 완전 어싱크로너스하게 그냥 큐에다가 그냥 인풋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성능이 꽤 잘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왜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 성능 부분이 말씀하셨으면 되게 궁금한데 예, 그 우즈네 스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의 근접한가요? 조금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고 이미지넷으로 가죠. 일단 스포일러를 잠깐 하고 보면은 꽤 잘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뭐 거의 똔똔이면서 학습 스피드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결과로. 네. 저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신 거를 듣기는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하시는 이건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한번 전 완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사실 이런 어프로치가 그 이전에 인셉션 V3에서 네. 있었잖아요. 그쵸. 걔는 이제 완 그리디는 아니지만, 예, 엑슬러리 네트워크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그쵸. 두 예, 개인가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랬던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블록 단위는 아니지만 그쵸, 그 엑슬러리가 붙은 지점부터 그 위에는 다 업데이트가 되는 그쵸. 네, 시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나온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엑슬러리를 붙이는 개념들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근데 글쎄 보통 그 저희가 오토ML이나 뭐 요새 이제 아키텍처들 디자인을 보면은 트랜스포 동네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어 일단 억실러리가 막 드라마틱하게 막 게임 체인저급은 아닌 거였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블락을 이렇게 구성을 할 적에 억실러리를 아예 고려를 안 하고 구성을 하니까 그래서 뭐 구현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 컨벤션적인 것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슬로우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돌려봤을 때 그 말씀하신 어프로치로 그냥 전부 다 그 저기 억스를 다 써가지고 받는 것도 해봤는데 그건 오히려 이 세도나로 얻은 것보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레디언트가 교란이 일어나는 건지 뭐 그거는 오히려 그때는 잘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결과만 잠깐 네, 스포일러 보니까 스피드업이 생각보다는 두 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넷에서는 그 사실 이 K가 4 넘어가면은 조금 성능이 살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몰랐겠어. 예, 그래서 병렬성을 이제 4개 병렬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걸 이 메소드로 추가적인 축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 패러렐리즘을 쓰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모델 패러렐리즘을 추가로 붙여서 이제 얘는 그리고 또 좋은 게 그 프랙티컬한 측면에서는 그 저희가 보통 모델 패러렐리즘을 해서 GPU 여러 개 나누다 보면은 그 트래픽이 2번 발생하잖아요. 포워드 할 때 한 번, 백워드 할 때 한 번. 근데 이제 얘는 백워드 할 때 트래픽이 아예 없으니까 훨씬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죠. 그 모델 패러렐리즘을 쪼갰을 때. 그래서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완전히 자기 안에서 하니까 그것도 빠르고 그 라킹 문제도 기본적으로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구현을 잘 하면은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기록을 해놓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체인을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그것도 스포일러를 먼저 좀 드리면은 잠깐만요. 아예 이거 보고서 갑자기 흥미가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그러면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 쭉 가볼까요 그러면? 네. 예. 너무 스포를 많이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어, 키 아이디어는 일단 그 디시전 베리어블 이 그리디 블락와이즈 러닝을 포뮬레이트한 디시전 베리어블을 도입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이 디시전 베리어블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씀으로써 이피션시도 좋아지고 재사용성, 리유저빌리티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리유저빌리티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뒷부분에 좀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시전 베리어블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룹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억실러리 네트워크를 찾을지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각 레이어당 디시전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이 레이어에서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고립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쓸지 아니면 백프롭된 그레디언트를 쓸지를 이제 정해주는 베리어블을 하나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끊을 거면 어떤 억실러리 네트워크를 쓸지를 정해주는 억실러리 타입 베리어블 베타라는 놈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가 만약에 0, 1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뒤쪽 디멘전을 백프롭 디멘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백프롭을 여기서 백프롭된 그레디언트를 레이어 1에서 쓰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얘가 1, 0이면 첫 번째 디멘전을 저희가 로컬 그레디언트를 쓰는 축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레이어 2에서는 그레디언트를 고립을 시키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이건 뭐 단순하죠. 그래서 세 개 중에 세 번째 거를 써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알파 베타가 그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 정해지면 이런 식으로 유니크한 그 그리디 러닝 컨피규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 베타의 함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완벽하게 그걸로 고립된 건 아니고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그쵸. 앞에 뒤에서 받아오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그래서 게이팅 베리어블을 써서 그거를 이제 메타 러닝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단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네. 요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일단 억셀러리 네트워크 후보를 몇 개를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소프트맥스 게이팅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녀석을 쓸지를 이제 그 게이팅 그 베리어블의 값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그런 식인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컨티뉴어스 도메인으로 릴렉세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 도메인에 사는 게 아니라 컨티뉴어스 도메인에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퍼런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알파 베타를 그냥 디스크리트 그 원핫 벡터에서 소프트맥스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이 레벨 옵티미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너 레벨 옵티미제이션에서는 저희가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이거를 원래대로면은 원래 바이 레벨 옵티미제이션의 이그젝트 폼에 따르면은 이 이너 레벨 옵티미제이션을 학습 끝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 나스 논문 중에 다치라는 논문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그냥 몇 스텝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도 그런 대로 되더라, 꽤 잘 되더라, 이제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차용해서 몇 스텝만 이제 그레디언트 스텝을 가보고요. 그럼 이제 이 레이어 웨이트들이 이제 알파 베타의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알파 베타를 활용한 이 세타들을 활용해서 이 밸리데이션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쪽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프로파게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대로 반복을 수렴할 때까지 하면은 저희 그 릴렉스된 그 디시전 베리어블의 최종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할 때는 네. 유니트랜드 세프업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서치 과정이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그 달츠 나스 메소드 중에 달츠라는 녀석의 그냥 그 제가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건데 그 녀석을 그대로 쓰게 되면 쟤는 이제 웨이트를 한 카피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웨이트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웨이트 한번 가보고 알파 베타 한번 가보고 또 웨이트 가보고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웨이트이 학습되는 트래젝토리의 오버피팅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 나스 메소드 중에서 물론 빠르긴 하지만은 그렇게 막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테크닉을 도입을 한 게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랑 웨이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이제 기본 철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웨이스 트래젝토리를 여러 개를 우리가 두고 싶다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그 여러 셋을 미리 만들 때 그걸 매번 다 학습을 하면서 하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이제 프리 트레이닝으로 한번 쭉 가면서 거기서 중간중간 세이브를 해놓고 이걸 나중에 불러 쓰면서 다치를 하자, 이제 이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일단 프리 트레이닝 과정은 뭐 디테일은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알파 베타를 중간 값으로 고정해 놓고 이제 학습을 그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좋았던 n 개의 웨이트를 그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다음에 웨이 샘플링 할 때는 그 메모리에서 어떤 걸 뽑아 가지고 이제 알파 베타를 스텝을 그레디언트 스텝을 취해주고 그 웨이트 업데이트 된 걸 다시 업데이트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대로 반복하는 식으로 저희는 서치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컨티뉴어스 도메인에 살고 있는 디시전 베리어블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릴 최종 디시전이 아니죠. 그래서 최종 디시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레이어드를 K개의 블럭으로 그룹 짓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첫 번째 디멘전, 그러니까 로컬로스 디멘전에 해당하는 알파들을 쫙 모아서 그 중에 탑 K-1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K개로 이제 딱 블락이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억실리어리 네트워크를 고르는 거는 이제 이 셀렉트된 그 레이어, 그러니까 여기서 고립시키기로 한 레이어에서 그 베타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선택을 해서 그냥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옵티말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을 내고 그 이후에 다츠의 개선 버전들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그 라운딩에 대한 그 정확도를 개선한 알고리즘들이 몇 개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탑 K 말씀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 네, 그 알파 값들이 사실 뭐 서로 간에 노멀라이징이 돼 있어서 그쵸. 그쵸. 그것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쟤는 뭐 0.8이고 쟤는 0.9인데 그렇죠. 0.8이 높은 건지 0.5가 높은 건지 사실 알 수 근데 기본적으로 스케일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소프트맥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0.9라는 얘기는 진짜 그게 백프로 그레디언트보다 9배만큼 좋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그냥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럴 거면 그냥 여기서 끊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한 건데 이게 수학적으로 라운딩 과정이 엄밀하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각각의 서프맥스 점수는 그냥 전체 중에서 내가 고립했을 때 기준으로 그렇죠. 예. 고립하는 게 얼마나 유리한가에 대한 스코어인 거죠. 네. 다른 고립이 발생한 거는 고려 안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 여기서 얻어진 점수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나만 했을 때 그 이득을 계산한 점수. 어, 네, 그거를 고려한 점수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사실 빡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컨티뉴어스 도면에서 다 풀어주고 그냥 돌린 거기 때문에 이게 학습 중간에 어떻게 경로를 탔을지는 모르는 거라서. 이거 그렇군요. 네, 혹시 저 알드맥스 하는 부분에서 네. 알드맥스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 실험을 그대로 쓰는 거는 이제 저희가 딱히 안 해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철학, 이 그리디 러닝을 왜 하냐의 문제랑 다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여러 개의 억스를 쓰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추가적인 버든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병렬화로 세 개밖에 안 되고 레이어가 몇 개 안 되면 사실 거기서 몇 레이어 더 한다는 게 뭐 그렇긴 하긴 하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만약에 알고 예. 안 했는데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아쉽게도 실험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리유저빌리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유저빌리티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설치가 넘버 오브 블락스에 디펜딩 하다면 이게 굉장히 알고리즘의 실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병렬성이 상황마다 너무 다를 수도 있고 뭐 디플로이를 한 이후에도 바뀔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저희는 이제 알파 베타 이 K가 이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스텝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이레벨 옵티미제이션까지 끝낸 컨티뉴어스 도메인에 살고 있는 알파 베타가 있으면 그때그때 원하는 병렬성에 따라서 이제 그 K를 넣어서 이제 저희가 그리드 러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은 기본적으로 설치는 c파10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벨류에이트는 이제 여러 데이터셋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벨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의 이벨류에이션은 학습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 설치 같은 거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검증하려면 학습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체크해 보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베이스라인으로는 이제 그 두 개의 그 소타 그리드 러닝 메소드랑 그다음에 백프로브를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억실리리 네트워크 풀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구조는 그 모바일넷 스타일의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락을 썼고요. 기존 거보다 굉장히 가벼운 녀석들만 풀에 거의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네트워크 대비 파라미터 수가 꽤 큰 녀석도 있고 뭐 플랍스도 꽤 큰 녀석도 있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인데요. 우선 이제 c파10하고 타이니 이미지넷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백프롭하고 다른 그리디 러닝 메소드들에 비해서 강한 강점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질문이 하나 더. 네네. 이 K계로 블럭을 만들면 블럭 간에 학습할 때뭐 러닝get이나 파이프 카운터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서칭을 해주는 게 더 좋긴 한데 네, 그 로스랑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도 같이 찾아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네. 네. 저걸로 시험하실 때 네. 앞에서 이렇게 알파 베타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네. 그거 쓰고 이제 써서 학습을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완전히 제로 상태 이니셜라이제이션도 백프로 다 동일하게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들은 랜덤 시드 5개씩 돌린 결과들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c파10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근데 더 재밌는 게 이제 타이니 이미지넷에서는 꽤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이따 나중에 소개드릴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랑 관계가 있어서 이게 네, 그래서 클래스 네 나중에 소개드릴 그래서 뭐 이 클래스가 좀 많고 대신에 이제 클래스당 샘플 수가 좀 적을 때 이게 알고리즘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를 잡고 좀 연구를 더 해보고자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후속 연구를 못하게 돼서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이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많고 샘플이 적고. 네, 클래스가 많은데 이제 그 이 타이니 이미지의 특징이 이제 클래스는 200개인데 클래스당 샘플 수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꽤 큰 차이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보시면 재밌는 게 이제 이 프리드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잘 안 되는데 이 녀석은 이제 그 클래스가 많아지면 거의 이제 실패를 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클러스터링 로스를 써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치 사이즈는 미니 배치는 고정돼 있는데 클래스가 많아지면 굉장히 클러스터링이 노이지해지기 때문에 이미지넷은 아예 안 돼서 수령을 저희가 못 시켜가지고 베이스라인에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c파10에서는 최소한 그 블락 숫자가 증가를 해도 성능이 그래도 이게 백프롭인데요. 백프롭과 유사한 수준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넷은 여기서 살짝 더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C-바텐에서는 이제 거의 뭐 더 좋은 성능을 계속 내고 이미진에서도 막 크게 드랍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K 한 16 정도까지. 16 이상은 조금 많이 안 좋긴 합니다. 예. 그래서 한 32 막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저 네. 16이라는 게 네. 블럭 안에 들어가는 레이어프는 동일한데 이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예. 있어요. K-1. 예. 어,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메소드의 맹점이긴 해요. 왜냐면은 병렬성이 좀 제한돼 있고 병렬이 헤테로지니어스해지니까 이게 조금 그 스피드업이 조금 그 기존 방 유니폼하게 그냥 쪼개는 것보다는 안 좋을 수 있다. 뭐 만약에 수를 너무 많이 늘렸을 때 안 좋아진다고 하면 네. 알파 값이 탑 몇 개를 구한 이후에 알파 값은 뭔가 그렇죠. 믿음직하지 않다. 그쵸. 그래서- 다시 계산하는 다시 계산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 알파 뭐 안에 저희가 32를 한다고 하면 네네. 10까지는 일단 쓰고 네. 그래서 네트워크가 잘라진 상태에서 만약에 아, 몇 개 고정을 해놓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왜냐면은 뒤에 그 보여드릴 건데 그 알파를 좀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프가. 근데 보시면은 진짜로 뒤에서는 이제 그 거의 그냥 나 모르겠다 식이에요. 그냥 거의 0점으로 그냥 뽑아주는 경우가 많아갖고 예.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은 아까 그래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빠르게 넘어가면은 일단 스피드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엔 저희는 데이터 패러렐리즘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델 패러렐리즘으로 인한 이득만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찾은 이제 딥커플링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그 좀 레이어를 균일하게 쪼개는 DGL보다 스피드업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 하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성능은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4배 패러렐리즘까지는 챙길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미지넷에서 설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미지넷에서 설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알고리즘이 은근히 또 이미지넷에서 좀 걸려가지고 예,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아주 워스트하면 그 K가 꼬여도 그냥 하나 K 전체 그쵸. 뜰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쪽 제가 만약에 이걸 그 프랙티셔너 분한테 권유를 한다면은 절대 이제 그렇게 많이는 쓰지 마시라 이렇게 권유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장하는 K 한 4나 8 정도까지만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억실러리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그리디 러닝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 인퍼런스 할 때 앙상블을 해도 재밌겠죠. 그래서 그 억실러리 네트워크랑 원래 파이널 클래시파이어랑 앙상블을 했을 때 이제 성능 개선 폭인데요. 꽤 유의미하게 성능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기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앙상블을 해도 백프롭에 여전히 못 미치는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앙상블은 그냥 로그 소프트맥스 썸으로 했고 신기한 게 K4여도 4개를 앙상블 하는 것보다 2개를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거 이제 맨 뒤쪽에 있는 거 2개만 써가지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시전 베리어블 2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를 실험을 또 해봤는데 이 랜덤 알파의 경우에는 이제 베타는 찾은 걸 쓰고 알파는 이제 랜덤하게 어사인을 한 거고요. 이 랜덤 베타의 경우에는 알파는 찾은 걸 쓰고 베타는 랜덤하게 어사인을 했을 때 이제 알파를 랜덤하게 바꿨을 때 성능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나온 거죠. 이게 왜 되냐? 근데 이제 정답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데 몇 가지 단서를 좀 보자면 일단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 에러가 전반적으로 백프롭 쓸 때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험이 좀 재밌는데
레지넷 그 원래 카이밍 허가 쓴 논문에 보면은 레지넷 C파텐에서 1202개짜리 레이어를 학습을 할 때는 백프롭의 경우에 성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그리디 러닝을 도입했을 때는 오히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디로 가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인지 모르지만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이제 하는 거를 조금 실험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도나가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양을 좀 통제해주고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Y축이 그 단계에서 백프롭으로 했을 때 그레디언트랑 유사도를 재본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타임 인터벌에 무관하게 그 세도나가 좀 더 백프롭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VGG나 레지넷 다른 레지넷들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강도가 좀 제한이 된 게 아닌가 백프롭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트레이닝 스텝입니다. 그냥 트레이닝 스텝을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찍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갖고 그냥 쪼개서 평균을 낸 거거든요. 이걸 레이어 블럭별로 네. 시뮬레이션 어, 있으면 그거를 여기 슬라이드에 없는데 논문에 올렸었나? 잠시만요. 어, 안 올렸던 것 같네요. 근데 계산을 해보긴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그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 뒤쪽에 있는 레이어는 백프롭이랑 사실 제일 마지막은 똑같을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 그렇죠. 앞쪽으로 웃으면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그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저희 알고리즘이 그 높은 경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렇게 블락 단위로 쪼개서 마이크로하게 봐도. 네. 또 다른 질문은 레지넷이 원래 스테이지가 4개로 돼 있잖아요. 네, K가 4면 5조각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K 부분들의 스테이지의 경계랑 무관하게 짜는 시죠. 그 레지넷 블락 하나를 저희가 레이어 하나로 취급해서 그래서 뭐 중간에 레지넷 블락이 스테이지는 무관하게 있습니다. 네, 실제 스테이지는 결과가 스테이지랑 무관하게. 아, 저 스테이지 넘어가면 바로 새로 절반을 줄이고 채널 2배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스테이지 경계에서 혹시 블록도 잘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이게 좀 어, 그렇게 막 엄청 정확하게 온라인이 돼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네, 근데 좀 비슷한 위치에서 끊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막 그렇게 엄청 일관적인 뭐 패턴이 있는 건 아닌데 재밌는 패턴이 있다면은 그냥 이제 그 하위 레이어들에서 좀 더 깊은 억실리어리를 요구한다는 거 정도가 진짜 명백한 패턴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그거랑 관계가 있는데 신기하게 밑에 레이어에서는 강하게 자르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어디를 잘라라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밑에 레이어에서 그냥 나 자르지 말라라고만 요구를 하면 너무 트리비얼한데 잘라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오히려 밑에 레이어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레이어에서 여기는 이제 완전히 컨피던스가 제로월 원으로 가고 있고 뒤에는 이제 거의 이제 0.5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에 의심했던 거는 이게 서치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뒷부분으로 가서 저희가 이 동네에서 자르는 건 사실은 여기 있는 걸 자르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높은 순으로 고르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초록색 애들이 이제 막 선택이 되고 할 텐데 그랬을 때는 사실 성능이 저희 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진짜로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아까 그 추가로 말씀드린 그 웨이 샘플링이랑 프리 트레이닝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좀 효과가 있는지를 봤는데 뭐 효과가 꽤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뺐을 때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웨이 샘플링을 안 했을 때는 이제 성능이 꽤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다치가 오버피팅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골고루 이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 오늘 발표를 요약을 하면 이제 이피션시 측면에서 그리디 블록와이즈 러닝을 쓰는 게 몇 가지 베네핏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 그리디 러닝을 잘 컨피규레이션을 하면은 엔드 투 엔드 백프롭을 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세도나를 쓰면은 이제 이 좋은 컨피규레이션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포모가 어떻게 되냐. 좀 올려마다 혹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딜러리 선택할 때할 수도 있겠다. 네, 재밌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아쉽게도 리소스가 딸려서 트랜스포머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진행 말고 다른 앱서 시험을 VGG도 했습니다. VG도 꽤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헤비한 앱서 말고 네, 라이트 웨이트는 아, 스케줄 내시면 스키즈넷이랑 모바일넷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거는 그냥 의견을 네, 맨 처음 구글에 나왔을 때는 네, 자른 이유는 음악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잘안 어떻게 보면은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 오지널 패스를 왜 넣는지 이유를 처음에 왜 넣는지 생각해 보면 헬싱 그레디언트가 생기니까 아래쪽 레이어는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아서 크게 그쵸, 예. 글씨를 만들어서 원래 모티베이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백프로브 쓰더라도 패스 있으면 거기서 오는 그레디언트는 크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레디언트는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그립이랑 비교했을 때 막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얘는 딱 잘라서 위에 내리는 건 맞고 여기서만 하는 거지만 위에 내리는 게 어차피 양이 굉장히 작다면 영향적으로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고 얘는 성능이 올라가겠다는 일단 그 그레디언트가 작을지부터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진짜 작은지. 근데 사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아까 얘기하셨다면 업데이트 락킹이 생기는 게 그 윈레이어의 웨이트 뺏어 내려와야 돼. 그 웨이트 그쵸. 값이 작잖아요. 저 만약에 그 WX 플러스 싱귤러 밸류가 만약에 엄청 작다면요. 결국 웨이트를 곱하면서 와야 되는데 웨이트 값들이 다 작은 값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백프로도 많이 지어서 내릴수록 그래서 크기는 작아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제가 두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아래쪽도 없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아래쪽에 더 필요한 게 그런 것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마법의 단어 말고는 뭐라 할 말이 없는데 그,
네. 그런 걸 보여주시면 이게 로컬라이즈 되는 쪽은 사실 위아래랑 약간 무관하다는 것도 많은 그런 게 있잖아요. 스테이션을 써가지고 콜리레이션 같은 거 이게 근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또 그러니까 이쪽 밑에 레이어들은 보면 또 오히려 그냥 강하게 해라 하지 말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또 그렇지만은 않아갖고 네 그레디언트를 저희가 비교해 보긴 했는데 웨이트를 비교해 보진 않았습니다. 재밌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좀 아, 네 벌써 5시네요. 예, 예. 해보셨으니까 기존 페퍼를 배치할 수 있는 아, 그 어, 이게 근데 시작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월드 패스를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연구를 너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라고 이 연구가 저는 생각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했어가지고 근데 조금 솔직히 할 게 많긴 하죠. 근데 오토메일이랑 맞물린다면은 이거를 서치 스페이스를 진짜 잘 정하고 저희가 컴퓨테이션만 보완하다면 백월드 패스까지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더 좋은 알고리즘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로스도 다양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사실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중간 레이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뭐 셀숲을 단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조심한 오늘의 수고해 주신 평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